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 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몇 가지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제가 이제 범죄 도시 4 있죠. 그거 그 액션 리뷰 요청이 많아서 거기 나오는 이제 도검류를 든 형태로 어떤 문제점이나 실제 그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이유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주짓수 관련된 영상 올려드려서 이제 소드 레슬링 그 관련된 질문이랑,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주짓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현직자들 요즘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계속 문의가 오면 주짓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점에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는 우리 현직자분들은 뭐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이제 필드 상황에서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니까, 뭐 이런 무기에 노출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도검류 상황에. 근데 이제 주짓수가 왜 괜찮냐? 그래서 이제 소드 레슬링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소드 레슬링에 있어서 주짓수 수련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운영 방식에 대해서 몇 번 공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고, 영상이 아주 뜸했잖아요. 제가 이제 너무 바쁜 것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그 소드 레슬링 관련해서 이제 주짓수 기반, 그러니까 소드 레슬링의 스파링 훈련 체계를 도입을 시켜야 되는데, 소드 레슬링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칼리 지도자로 활동할 때 칼리라는 이제 아르니스 에스크리마 이 무술 안에 이제 바스톤, 한 손 검, 한 손 몽둥이, 바스톤 형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이프, 그 다음에 이제 맨손, 근접격 투술 파트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모션이 다 적용되게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 손 검, 3단봉을 이렇게 휘둘렀다 쳤을 때, 이게 이제 나이프로 갔을 때는 나이프 베이가 되는 거고, 맨손이라면 해머 스트라이크로 이제 가격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그 맨손 근접격 투술 안에 이제 그라운드 상황, 그 다음에 스탠딩 상황 각각 다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는데, 그 원래 기존의 칼리라는 무술 안에는 그 파란톡한 맨손 근접격 투술이 되게 합을 맞춘 형태,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합을 맞춘 형태로 돼 있지, 이게 스파링상 구현 가능한 기술 체계는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맨손 근접격 투술 파트는 국내 칼리 지도자들도 별로 등한시하는 파트예요. 그 현지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맨손에서는, 그라운드에서는 주짓수나 레슬링, 그 다음에 이제 스탠딩에서는 킥복싱이나 복싱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런 날붙이를 들었을 때 대응하는 훈련 체계로는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스파링 구현 체계로 다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꾼 게 이제 스탠딩 상황에서 판한툭한 그 칼리의 이제 맨손 근접격 투수를 복싱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이제 더티 복싱 개념으로. 그래서 그 본 현지에서도 이제 그 칼리의 맨손 근접격 투수를 서양인들한테 홍보할 때 더티 복싱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만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존의 칼리 지도자들은 칼리의 맨손 근접격 투술의 그 모션에다가 복싱의 기법을 몇 가지를 차용하는 형태였어요. 차용하는 형태. 그래서 형태를 딱 봤을 때는 복싱과 유사성이 거의 없었어요. 저게 무슨 복싱이야? 뭐 이런 느낌?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정반대로 복싱을 기반으로 해서, 왜냐면 이제 저한테 코칭 받았던 분들이 이제 복싱, 뭐 엘리트 복싱 선수 출신이거나 복싱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복싱을 잠깐 했었고 해서 그냥 취미로 잠깐 했어서, 이제 복싱이라는 형태를 기반으로 그냥 칼리라는 그 맨손 근접격 투술, 그 다음 나이프 몇 가지 기법을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 올려드린 그 루터쌤 더티 복싱 프로그램의 영상들은 보면 그냥 복싱 형태에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쿠보탄 형태와 같은 열쇠 고리,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연필 아니면 나이프를 들었을 때 이제 복싱 모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슬래시나 그 다음에 이렇게 찌르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그냥 복싱 그 기술 콤비네이션 안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걸 나이프나 연필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복싱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발하고 나서 한 5년 전에 개발했던 건데 4년인가 5년 전에 개발했던 건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 연도에 완성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1대1로 배우고자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많았는데 대부분 다 복싱 유경험자나 복싱 엘리트 선수 출신이가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제 필드에서 이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이제 본인이 배운 복싱에 그냥 조금만 동작을 변형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는 제가 볼 때는 국내외 그냥 세계를 놓고 봐도 제가 처음일 거예요. 기존의 칼리 지도자들은 그냥 칼리라는 맨손 근접 격투술 그 모션 안에 그 복싱 몇 가지 기술만 차용해서 형태가 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제가 최초예요. 일단은 뭐 전 세계 최초라고 하면 제가 모든 나라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상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서치해 봤을 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국내는 분명히 제가 최초예요. 최초인데 그러니까 이제 복싱 형태에다가 이제 칼리 기술을 가미한 형태가 제가 최초라 이 말이에요. 루터쌤 더티 복싱은 기존의 칼리의 파란툭한 개념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지금 무소속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앞으로 이제 무소속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스파링 중심의 현대 스포츠화된 무술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통 무술 형태인 칼리가 실용성이 별로 없어요. 실제 스파링성 구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해체해서 다시 이제 재조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스포츠화에 대한 이제 투기 종목 위주로 중심으로 이제 재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 소속이 되면 그쪽 소속의 기술 체계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이.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계속 활동하고 이제는 제가 우리 오프라인 수련 모임에 가르치는 바스톤이나 나이프나 그 다음에 이제 맨손 근접 격투술이 사실은 칼리, 아르니스, 에스크미르 말하는 무술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다 이제 여러 가지 게임 형태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 데다가 기술 체계도 이제 많이 믹싱이 돼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통 칼리라는 그 무술, 칼리, 아르니스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무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런 다른 일반 도장에 가라고 여기 오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한 무술 명칭이 없어서 그냥 우리 이제 루터 컴뱃 시스템은 비영리 교육 플랫폼이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제가 도검류나 이제 맨손 근접 격투술 파트를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에 불과하지 사실은 이게 루터 컴뱃 시스템 안에는 이제 뭐 지금 시설 여건이 안 갖춰져서 그렇지 이제 근접 그러니까 전술 사격 그다음에 생존 관련된 뭐 생존 수영 생존 뭐 있잖아요. 뭐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이제 뭐 해부학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전술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도검류랑 근접 격투술 파트만 담당하는 거지 저희 형통할 현직자분들 중에 진짜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뭐 엘리트 국가대표 뭐 복싱, 레슬링, 그 다음에 유도 뭐 다양한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최고 군 특수부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도 최고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 영역을 다 담당할 거고 지금 시설이 완전히 안 갖춰져서 제가 이제 좀 보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오프라인 수련 모임에서 배우는 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칼리라는 무술 개념하고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속을 안 가지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터쌤 더티 복싱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그거를 몇 가지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번에 범죄도시 4에서 그 마동석 씨도 원래 복싱을 이제 아마추어 그냥 생활체육 복싱으로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그 나쁜 놈 역할에 이제 나쁜 놈 대장의 오른팔 역할 하시는 분이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그 복싱에다가 이제 나이프를 들고 하는데 오류인데 어쨌든 그 복싱 동작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이 배우 맞아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국가대표 복싱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액션 나오는 게 그분이 이제 그 전투 뭐지 어떤 공간 안에서 이제 다대일로 하는데 이제 나이프를 뒷손에다가 점검 싹싹으로 들고 이제 앞손은 주먹으로 해가지고 복싱 하듯이 하면서 찌르고 베고 복싱 동작을 이제 가미했던데 그게 이제 제가 만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한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서운했어요. 그 무술 감독님이 아마 제 영상을 보고 모티브 그거를 받아서 아마 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문한 사람이 이제 제 그거를 따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작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칼리 쪽에 더티 복싱 그 모션 동작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만든 복싱 기반의 이제 칼리 기술을 가미한 형태의 그 모션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예의상 기본적으로 예의상 뭐 저작권 문제를 떠나서 뭐 따로 연락이 와서 좀 이런 거 차용해도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게 기본 매너인데 그걸 그저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저희가 뭐 이 채널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재능 기부 삼아 이 채널을 만든 거라서 우리 현직자분들 위해서 만든 거라서 별로 그렇게 뭐 좀 약간 매너 없다 참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죄도시 4 영상의 액션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모티브는 따라 했는데 이제 잘못된 동작이 그러니까 뒷손에 삭삭을 들어서도 안 되고 사실은 더티복싱에서는 점검 형태보다는 파칼 형태 역검으로 들어야지만 복싱 기술을 원활하게 쓰면서 이 베고 찍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추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뒷손에 만약에 이 점검 형태로 하더라도 뒷손이 아니라 앞손으로 가야 돼. 이 뒷손을 이렇게 찌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관절 구조상 우리가 이렇게 찌르는 건 없어요.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건데 관절 구조상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복싱 뒷손 찌르듯이 이런 건 없고 원래 그 나이프 잽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뒷손에서 찌르기를 들어갈 때도 그 맨손 그 뒷손 이제 원, 투 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이프는 원 바깥에서 안쪽으로 수렴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관절 구조상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손에 이제 물건을 쥐었을 때. 그래서 원에서 수렴하고 밑에서 위로 수렴하듯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싱 형태에서 나이프를 들었을 땐 뒷손의 점검 형태가 불리해져요. 오히려 템포상 스파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앞손에 들게 하고 앞손에서는 나이프 잽 형태로 들고 그 다음에 뒷손이 이제 원래 복싱 기술 형태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자분이 저한테 정식으로 자문을 받고 배우고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 영상들 보고는 그냥 그거를 영감만 받아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류인 거죠. 뒷손에 이렇게 찌르는 건 안 돼요. 잘 안 찔러져요. 관절에 무리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빼고 이제 원에서 수렴하듯이 들어갈 뿐더러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선에 들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영상 리뷰하면서 자세히 촬영을 했는데 업로드를 하니까 아예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범죄도시 3까지는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제가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광고 수익 발생 안 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범죄도시 4는 올리니까 아예 그냥 원천 차단을 해버렸더라고요. 예, 더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아니 본인들이 빼가는 거는 아무런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그거를 뭐 관계자분들이 그거를 빼서 그냥 아이디어 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것도 매너에 어긋나는 건데 제가 이제 영상을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예 본인들 저작권이라고 그냥 아예 그냥 영상을 못 올리게끔 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도시 4에서 리뷰 영상 올리는 거는 그쪽 관계자분들한테 뭔가 이제 그걸 받아서 공식적으로 올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이 많은데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올려드릴 수가 없고 그게 참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전에 그 모 단체에서도 느낀 건데 본인들 거는 되게 막 따지고 들어. 저작권이고 뭐 본인들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따지고 들고 뭐 본인들이 그 뭐 어디 자격증 취득한 거는 그게 원료고 뭐 그게 뭐 FM이고 이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활용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뭐라 해. 난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채널에 뭔가 이야기 나온 것들은 뭐 단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막 아무 그냥 사전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빼가는 거야. 그런 곳이 많았어요. 내가 뭐 어떤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너무 그러니까 내 거는 중요해. 내로남불이죠. 남의 거는 안 소중한 거지.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철학이 무술 관련된 교육 철학이 어떤 개념이냐면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요리사들은 본인들 그 개발한 레시피를 되게 이제 공개 안 하고 엄청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걸 공개해버린대. 공개해버리고 그걸 따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레시피에 뭔가 응용을 해서 또 개발하면 또 서로 공유가 된대.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원래 그런 마인드였는데 너무 미리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빼가고 원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던 것처럼 막 재생산 해버리는데 그것도 제대로 재생산도 안 되고 이제 제대로 이제 정식으로 배우거나 자문을 안 받은 게 아니니까 엉터리로 또 해버리고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범죄도시 4 거기 무술 액션 한 만드는 분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빼가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자료 참고 삼아 조사하다가 요런 거 괜찮아 보인다 해서 그냥 아이디어 회의상 그렇게 아마 따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막은 것도 워낙 그런 영화 대작 영화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그 아예 리뷰 영상 못 올리게끔 막은 것도 아마 다른 부서 쪽의 영역일 거예요.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진행했다고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법적으로 뭔가 문제를 삼고 싶어도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뭐 그냥 씁쓸할 뿐이에요. 씁쓸하고 범죄도시 시리즈 팬으로서 좀 약간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웠어요. 아쉬웠고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가서 그 소드 레슬링이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나이프나 아니면 바스톤 형태, 한손검 형태나 아니면 삼단봉이나 나이프 형태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게임 형태로 스파링을 구현해 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무기가 도검류 무기가 원간에서 교전이 일어나다가 이 서로가 간압거리가 딱 제로가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히 몸이 붙는 상황이에요. 그게 예전에 이제 도검류가 지배하던 전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뒤엉켜서 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그라운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드 레슬링이라는 명칭을 붙인 게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 명칭 말고는 다른 명칭을 붙일 만한 게 없어서 이걸 했지만 이게 중세 유럽에서 이제 기사들이 막 중갑조를 착용하고 막 이렇게 결투를 벌이다가 아니면 전쟁 상황에서 하다가 뒤엉켰을 때 이제 레슬링 기법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찌르거나 벨 때 이게 이제 소드 레슬링인데 제가 한 거는 뭐 중세 유럽 기사들 뭐 그런 게 아니고 칼리의 이제 맨손 근접 격투술 안에서 그라운드 파트 부분을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면서 이렇게 적절한 명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파란 툭한 그라운드 이래봐야 뭐 누가 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쪽에서도 그 간혹 가다가 이제 소드 레슬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길래 저도 이제 소드 레슬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건데 정확한 의미는 상대방이 도검류나 날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라운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무사히 탈출하거나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인데 그 기술 체계인데 이게 기존에는 우리나라 예전에 합기도처럼 스파링으로 구현은 안 되니까 너무 기술이 위험하니까 그냥 합을 맞춘 형태만 주구장창 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형태로 가르치는 건 쉬운데 사실은 그게 스파링상 구현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파링 교육 체계로 계속 가야지만 이게 실전성이 있는 건데, 실용성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술 체계 어느 정도 확립하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가르친 지 한 3, 4개월, 5개월째 돼 가는데, 제가 딱 느끼는 점이, 아, 이게 주짓수 수련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소드 레슬링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이 탑이고 내가 이제 그라운드에서 이제 밑에 이제 가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크로즈 가드로 만약에 묶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나이프를 들고 나를 뭐 이렇게 찌르려고 할 거예요. 보통 이제 파칼로 들고 찌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내가 밑에서 크로즈 가드로 묶었어요. 묶었는데 이제 이때 이렇게 딱 찌를 때 이게 사실은 기술, 소드 레슬링에서는 기술이 이제 밑에 사람이 스윕을 하거나 서브미션 기술 걸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 나이프를 든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안 놓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찌르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반인들은 이 나이프에 대해서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도 막 찌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운데 셋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기본 원칙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블럭을 일단 먼저 해야 돼요. 그걸 뭐 손을 잡거나 낚아채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블럭은 가능하거든. 블럭을 하고 이제 그거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흘리면 이게 바로 이제 삼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해보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나이프를 든 공격자가 그라운드 기술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면 더 쉬워요. 걸기가.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이제 삼각 쪼르기로 간다 칩시다. 근데 이 손을 그대로 스포츠 주짓수에서 하듯이 이제 삼각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이 스위치를 해버리거든요. 스위치란 건 뭐냐면 이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이쪽으로 바꿔줘요. 특히나 전문가들은 이 스위치가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어느 쪽에서 공간에서 파고 들어올지를 모르거든. 근데 이제 삼각을 들어가면 이 사람이 반대 손으로 스위치 한 다음에 이 손으로 이쪽 다리를 찔러버려요. 그래서 삼각을 하면 안 돼. 사실은 소드 레슬링 개념에서는. 근데 삼각을 일단은 하듯이 들어가다가 오모플라타로 바로 이제 전환을 시킬 수 있는데, 오모플라타 기술을 걸 때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날붙이를 들고 있으니까 오모플라타 기술을 걸다가 내가 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움직임에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오모플라타 기술을 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목적이 이 칼에 대한 통제권을 뺏어오는 게 목적이라서 오모플라타 기술을 정확하게 걸 필요가 없어요. 걸 필요가 없이 그냥 이제 이 사람을 팔로 이렇게 뒤로 꺾은 다음에 이제 팔꿈치 쪽을 이쪽 사람 몸통 쪽으로 약간만 밀어주면 이 사람이 이제 파칼로 쥐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자기 몸통을 베이거나 찌를 가능성이 있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오모플라타 기술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팔꿈치만 살짝 밀어주면 돼요. 밀어주면 자기 나이프에 자기가 몸이 찔리니까 이걸 놓게 돼 있다고.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모플라타 이제 스포츠 주짓수에서는 보통 이제 도복 주짓수에서는 이제 오모플라타에 대한 대응으로 구르잖아요. 악구르기를 하면 자기가 등판이 쫙 다 찢어져요. 그래서 구르면 안 돼요. 구르기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 관절기라는 건 이제 제가 주짓수를 해보니까 이제 안전하게 이제 뭐 시합이든 아니면 도장에서든 관절기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기술을 걸어주잖아. 이 배려 차원에서.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냥 팍 꺾어요. 팍.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탠딩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이 도검류를 들고 찔렀을 때 블록을 하고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뒤로 이제 기무라 형태인가? 일단 그 형태로 이제 꺾을 때 그냥 팍 꺾어요. 이렇게 팍. 순간적으로 팍 힘을 줘가지고 관절을 팍 이제 꺾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관절이 이미 이 형태로 잡힌 상황에서는 못 벗어,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냥 그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실제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도복 주짓수나 노기 주짓수나 우리가 스포츠 개념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스파링 상대방도 엄청 크게 위험할 수 있고 시합에서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기술을 서서히 걸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모플라타도 이제 실제 도복 주짓수에서 이제 오모플라타처럼 이렇게 딱 된 상황에서는 구르기로 못 벗어나요. 구르기려고 할 때 이미 데미지를 입어요. 이렇게 팍 꺾어버리면. 예. 이렇게 딱 다리를 갖고, 제가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주짓수를 해본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모플라타, 예를 들면 크로즈 가드에서 오모플라타로 전환을 해서 다리를 한쪽을 걸고 팔꿈치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관절기라는 건 그냥 순식간에 팍 순간적으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상황이 되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구르기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마운트 상황에서 이제 사이드나 마운트에서 이제 키락이나 그건 또 뭐 그레이슨에서는 아메리칸 암락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이름은 어쨌든 이렇게 관절 꺾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그걸 서서히 해서 서서히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뭐 이제 펴거나 어떻게든 이스케이프가 가능하지, 실제 상황에서는 딱 이 자세로 내가 요쪽이 잡히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걸 팍 꺾어버린다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를 든 사람을 이제 스탠딩 상황에서 이제 체포하거나 제압할 때 한 손 잡고 여기 잡고 만약에 이 팔을 이쪽이 잡혔잖아.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거는. 그럼 못 벗어나요, 그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팍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 개념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방이 나이프를 들고 있을 때는 오모플라타에서 그냥 팔꿈치 쪽을 상대방 쪽으로만 살짝만 밀어주면 자기 무기에 자기가 몸이 찔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끝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상대방의 무기 통제권을 뺏어오는 게 목적이라서 뭐 기술을 걸어서 탭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르기도 안 돼, 애초에. 그 굴러서 이제 오모플라타 벗어나는 것도 안 돼요, 실제로는. 그 소드 레슬링 개념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굳이 주짓수나 레슬링을 배울 필요가 있나? 그 스포츠 주짓수나 스포츠 레슬링이나 도복 주짓수나 노기 주짓수 이런 거 스포츠화된 형태의 스파링 중심의 그러한 무술을 배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불과 한 작년까지도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근 1년 사이에 제가 이제 주짓수 시작한 지는 이제 횟수로는 7년 차니까 뭐 실력은 안 되지만 당연히, 근데 횟수로는 어쨌든 7년 차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5군데 그 오전부 때문에 5군데 어쩔 수 없이 막 옮겨 다니면서 어쨌든 이것저것 이렇게 주워 들은 거 많잖아. 제가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서 주짓수 입문한 지 7년 차 되는 입장에서 한 1년, 그러니까 최근 한 1년 사이에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게, 이게 결국은 이제 크로즈 가드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크로즈 가드를 만들기 전에 셋업하는 단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스파링을 했을 때 이제 서로가 스탠딩 상황이냐, 아니면 나는 앉아 있고 상대방이 이제 스탠딩, 이렇게 서 있는 상태냐, 아니면 둘 다 앉아 있는 상태냐, 뭐든지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공격 기회를 엿보다가 뒤에 엉켜가지고 넘어졌는데 내가 크로즈 가드를 세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라운드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크로즈 가드 상황으로 안 가려고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주짓수 스파링을 통해 가지고 크로즈 가드를 이제 다양한 유형의 저항하는 상대방한테 나에게 유리한 포지션이 크로즈 가드 상황으로 만드는 그 셋업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셋업을 하는 그 과정 안에 사실은 이제 유술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관장님이 저한테 요새 계속 뭐라 하는 게, 형님 미물하지 말고 크로즈 가드 상황이 일단 되고 나서도, 크로즈 가드 상황 만드는 것도 그렇고 되고 나서도 너무 막 이렇게 힘으로 당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반응 보고 여유 있게 밀거니 당기거니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막 되게 뭐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소드 레슬링을 하는 입장이니까 순간적으로 기술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전개 방식이.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주짓수를 배울 때는 그런 느낌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의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힘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은 주짓수 스파링을 계속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배우고 스파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드 레슬링 기술을 합을 맞춘 형태로 하는 거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라운드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만 있으면 집체 교육식으로 금방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자기 건 아니잖아요. 소화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기를 들고 서로 막
공방을 하다가 교전 상태에서 교착 상태로 딱 되고 그때 테이크 다운이 들어가고 테이크 다운을 들어갔는데 나에게 만약에 내가 크로즈 가드가 유리하다면 크로즈 가드로 묶어버려야 되는데 상대방은 크로즈 가드에서 벗어나서 사이드를 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스포츠 주짓수는 가드 패스라고 하고 그럼 가드 패스를 해서 들어올 거 아니야.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그때 그러한 이제 공방의 이치가 주짓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짓수 수련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로즈 가드 상황으로 묶어놔도 사람이 상대방이 멍청하게 바로 삼각을 주거나 오므플라타를 주진 않는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다양한 수싸움을 통해서 그걸 셋업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게 본인 경험칙이에요. 노하우. 맞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도검류를 든 상대방을 서브미션 기술로 세팅하거나 수입하기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도검류 쪽에 이제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밸런스도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집착하면 기술이 쉽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을 걸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도검류가 조금만 스쳐도 치명적이니까 이제 그러한 압박감이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나에게 유리한 포지션으로 만들기 위한 셋업 과정 그리고 유리한 포지션에서 실제 서브미션 기술이나 수입 기술 그 다음에 뭐 이스케이프나 리커버리 형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 전에 가드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리커버리나 수입 이스케이프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유리한 가드를 점하고 나서 서브미션이나 수입으로 가는 그 과정들이 실제는 스파링 경험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드 레슬링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이게 이제 스파링 체계를 넣어야 되는데 스파링 체계를 넣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주짓수를 좀 하다가 온 분들이나 최소 이제 유색 벨트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라면 소드 레슬링을 스파링상 구현하기가 괜찮아요. 그건 안전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셋업 과정들을 안전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라운드에 대해서 아예 경험칙이 없는 분들은 그 셋업 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부상 위험도가 높아. 우리가 이제 스파링 교육 체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부상 예방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부상을 예방을 해야 돼요. 안전하게 스파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다양하게 이제 좀 실험하고 고민해봐도 결국은 레슬링이나 주짓수와 같은 형태의 그 교육을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먼저 선행되고 상대방이 이제 나이프 들었을 때, 도검류 들었을 때, 다양한 이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기술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또 별개 과정으로 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좀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업도 많이 바쁜데 주짓수도 이제 제가 실력이 워낙 주짓수 실력 자체가 그렇게 막 안 좋으니까 이제 주짓수도 이제 제 스스로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스파링 훈련 체계를 넣으려면 주짓수를 베이스로 하는 게 그냥 나은 것 같아요. 도복이나 녹이나 상관없이 저도 원래는 녹이 주짓수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인 곳에서는 이런 옷은 좀 안 되겠지만 약간의 점퍼, 자켓도 이 도복 주짓수 기술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복 주짓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소드 레슬링 뭐 세미나나 교육 체계 빨리 오픈해 주세요. 뭐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일단은 제가 그라운드에 대한 직접적인 아까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도복 주짓수 교육 프로그램을 그냥 아예 우리 수련 모임에 넣어야 되나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비영리 수련 모임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갔을 때 도복 주짓수 프로그램을 넣고 그 다음에 소드 레슬링 프로그램을 이제 보완 형태로 넣을지 그게 좀 고민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전국 각지의 현직자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히 올 수 있는 분들만 오라고 하고 이제 한 번씩 와서 이제 집체 교육식으로 배우고자 하는 우리 현직자분들은 그 본인 도시에서 뭐 서울이든 강원도든 본인 도시에서 주짓수나 유도 레슬링을 꼭 해보라고 하거든요. 베이스로 잡고
요즘에는 이제 주짓수를 베이스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제 유도를 먼저 시작했고, 아주 잠깐, 레슬링도 아주 잠깐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짓수 같은 형태가 이제 스탠딩 상황에서 테이크다운에 취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수련해 보니까 주짓수는 그라운드 상황에서 시작되니까 테이크다운을 설사 당하더라도 본인이 유리하게 뭐 크로스 가드를 잡아버린다든지 이제 뭐 다리든 한쪽 팔이든 넘어지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짓수를 그냥 바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요즘엔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수련 모임도 도복 주짓수 수련 모임을 같이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게 고민.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현직자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복싱은 무조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못해도 3년 정도는 복싱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킥복싱이든 복싱이든. 근데 주짓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무술적 베이스를 잡는다면 전 주짓수를 베이스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검류를 베이스로, 저처럼 이제 아예 시작점이 도검류가 베이스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짓수나 이런 것들을 보조 형태로 넣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냥 제 가족들도 같이 주짓수 수련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주짓수로 이제 완전히 갈아탄 형태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본인 베이스에서 확장하는 형태로 가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짓수를 복싱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분들은 저는 주짓수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이게 당장에 좀 뭔가 모순점이나 아니면 주짓수 운영체계나 교육체계에 대한 모순점이나 아니면 좀 본인 불합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들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정적인 감정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이겨냈을 때 훨씬 더 성숙해진 무도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요즘엔 주짓수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직자분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 현직자분들이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 복싱이나 킥복싱처럼 타격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상황에서는 주짓수는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